2018년 7월 당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연간 40조 원 규모의 중국 수입품 810여 종에 25%라는 관세 부과를 실행했습니다. A tremendous intellectual property theft situation going on, which likewise is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이후 양국에선 중국 화웨이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와 미국에 대한 히토류 수출 금지 카드가 오갔고 미국과 중국의 보복 관세 전쟁이 절정에 다다를 무렵 우리나라에선 그 사건이 터졌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적인 소재들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2019년 7월 일본 정부가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인 세계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겁니다.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을 규제한 품목은 수입 의존도가 90%가 넘는 소재들이었습니다. 첨단 산업의 근간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생산이 중단될 수 있었던 위기의 순간이었죠. 그때의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만큼 자국 보호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는 국제 정세와 그 변화에 맞춰 우리나라 또한 산업 생태계의 전환이 시급했죠.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의 관심이 모여 위기 극복을 위한 수많은 노력이 이어졌고 어느덧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길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그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요? 그리고 당시 위기의 원인 요소들은 과연 얼마만큼 사라졌을까요? 세계 정세를 반영한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과 국산 기술 확보를 위한 변형. 그 변화의 바람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바로 대한민국 소부장의 움직임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서 있는 우리는 첨단 기술의 집약체로 둘러싸인 스마트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업무에 필수적인 컴퓨터와 항상 손에 지니고 있는 스마트폰, 인공지능이 탑재된 스마트 TV와 자율주행 모드가 가능한 스마트 자동차까지 첨단 기기들의 중심엔 반도체라는 핵심 부품이 존재합니다. 데이터의 전환, 저장, 제어, 연산 기능을 하는 부품으로 크기는 작지만 지금의 시대를 이끄는 커다란 힘을 지니고 있죠. 우리나라는 세계 D램 시장에서 약 74%를 점유하고 있는 반도체 강국입니다. 하나의 반도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소재와 부품, 장비의 생산 공정 또한 이루어져야 하는데 첨단 분야의 초미세 집적 공정엔 관련 인프라 또한 고도의 특수기술이 요구됩니다. 모든 소부장이 준비된 후 가장 마지막 단계에 반도체 회로 집적 공정이 가능한 생산 구조. 결국 소부장의 역할 없이는 최종 공정이 불가능한 겁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가 필요한데요. 이 소재 부품 장비에 또 하나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그룹 간에 서로 비즈니스 사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계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품 업체,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부품 장비 업체가 각각의 영역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제품을 공급을 해줘서 이러한 비즈니스를 만들게 되는데 이 세 영역을 합쳐서 IT 밸류 체인 혹은 IT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은 모두 국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부적으로 분화된 단계별 공정은 각 국가의 기업들과 분업화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019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생산국으로서 주로 미국과 중국, 홍콩에 완제품을 수출합니다.
이에 필요한 소재와 부품, 그리고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하는 구조인데요. 여러 국가에 걸쳐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생산되는 글로벌 밸류 체인. 국가별 분업을 통한 원가 절감과 생산 효율을 높이고자 이루어진 글로벌 네트워크를 봤을 때 우리나라는 반도체 생산 전반에 걸쳐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겁니다. 지난 30년간 이어온 우리 산업 구조의 맹점이 자국 보호주의와 보복성 수출 규제가 오가는 국제적인 정세 앞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죠. 그리고 이를 다른 측면에서 해석한다면 반도체 산업이 요구하는 소부장의 국가 간 기술 격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내에서 공급하는 소재, 부품, 장비의 수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의 대기업, 기술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대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에 비해서 기술과 제품의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제품을 삼성, SK 하이닉스에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제품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한 거기에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도 세계 최고 수준만 쓸 수 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이후에 국산화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국내 소재, 부품, 장비 회사의 기술 수준 그리고 품질 수준이 해외 경쟁업체와 비교해서 세계 최고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R&D를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대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그 기술 수준을 올려서 세계 최고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러한 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직후 우리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2019년 7월 22일 정부는 민간 소부장 수급 대응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11일 만인 8월 2일 소재 부품 장비 추경 예산 2,73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8월 5일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 소부장 1.0을 발표했죠. 일본 정부의 세계 품목 수출 규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 동시에 수출 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체 수입처 확보 등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단기간에 이루어진 긴급 대책. 하지만 결과적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우리의 반도체 생산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7월 일본 수출 규제 직후 민간 합동으로 수급 대응 지원 센터를 즉시 가동하여 기업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범부처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여 10대 핵심 부품의 공급망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고 소부장 산업 생태계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단 한 건의 공급 차질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공장 신정설, 수입 다변화, 해외 투자 유치 등을 통해 단 2년 만에 대일 수출 규제 3대 품목을 비롯한 핵심 품목의 공급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진전시켰습니다. 2019년 여름 때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당한 일이니까 어떻게 될까? 재고가 많이 가봐야 1개월밖에 가지 못하지 않을까? 뭐 이런 쪽에서 해서 일단 기업들이 전방위적으로 뛰어서 수입선 다변화 이런 노력을 좀 많이 했고 다행히도 지금까지 이걸로 해서 생산 차질이 있었던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좀 긴박하게 움직였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30년 이상 이어온 해외 네트워크를 한순간에 바꾼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경쟁력을 단숨에 높이는 일은 말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죠. 대안은 숨은 실력자들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울산에 위치한 한 공장. 공장 한쪽에서 분주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가루 형태의 재료가 한가득 쌓여 있는데요. 이것의 정체는 바로 형석뿐 말입니다. 형석은 공업용 기초재료로 사용되는 광물로 보석으로 가공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주목할 만한 형석의 기능은 바로 불화수소의 원료가 된다는 겁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수출을 규제했던 3대 품목 중 하나 불화수소. 우리의 기술력으로 불화수소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현장을 찾은 겁니다. 반도체 8대 공정 중 하나인 식각 공정에 쓰이는 화학 물질로서요. 일반적으로 불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불산은 여러 화합물과 같이 섞여서 반도체 스페셜 가스 혹은 2차 전지의 주요 물질인 전해 진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40년 전부터 형석, 바로 여기 보이시는 돌, 형석을 기초로 한 순수 불산을 제조하는 유일한 국내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불산을 직접 원재료부터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유일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형석가루가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가 되기까지 과연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걸까요? 천천히 회전하는 거대한 원통. 이 안에 조금 전에 보았던 형석 분말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물질을 혼합하는데 재료는 바로 황산입니다. 형석과 황산을 반응시키는 과정, 그 속에서 불산이 형성됩니다. 불산은 불화수소의 수용액으로 무색에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휘발성 액체인데요. 반응성이 높아 광물을 재련하거나 촉매제, 탈수제, 화학물질 제조에도 사용하는 공업용 소재입니다. 하지만 이 불산을 정제하면 고순도의 불화수소가 되는데 이때 반도체 산업의 필수적인 재료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불산이라는 것은 공업용으로 위험한 화합물질로 인식이 되었는데 최첨단 반도체 소재로서 등장함으로써 국민적 관심과 함께 그 위상이 새로 세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고순도 불화수소의 역할은 식각 공정에서 발휘됩니다. 포토 공정을 통해 반도체 회로를 감광액으로 현상한 다음엔 회로 패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산화막을 제거해야 하는데 실리콘 화합물과 반응하는 불화수소가 이를 깎아내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관건은 불화수소의 순도입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소재의 순도는 불량률에 영향을 끼칩니다. 때문에 그동안 일본으로부터 공급받아온 고순도의 불화수소를 대체하고 공급망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선 우선적으로 국내 불산 생산 기업들의 소재 자금력과 기술력이 필요한 겁니다. 2년 전 시작된 정부의 소부장 경쟁력 강화 전략. 그것은 공업용 불산을 생산하던 이 기업에 많은 변화를 불러왔다고 합니다. 저희 공업용 불산을 하는 저희 같은 제조업체에 정부의 K 소재 정책은 저희로 하여금 사업 방향을 제시해주는 아주 훌륭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기존의 공업용 불산에서 반도체 소재 불산으로 사업 방향을 돌리고 개발과 모든 자원을 투자함으로 인해서 회사 내의 부가가치도 올라가고 이 제품 기술력도 향상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이 공업용 산업용 불산이 아닌 최첨단 산업인 반도체에 기여하는 소재 산업이라는 이 산업을 주도하는 회사라는 것이 큰 자부심으로 왔고 그 자부심이 또한 기술 개발의 원동력으로도 작용된 아주 중요한 그 시발점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기업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어떤 계기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불산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이 기업의 경우 공업용 소재에서 전자 소재로 사업 목표를 전환할 수 있었던 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죠.
고순도 불산 정제 기술 확보를 위한 R&D 지원, 수요 기업과 소부장 정책 연계 등 현실적으로 반도체 소재 산업에서 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하지만 고순도의 불산을 생산하기 위해선 새로운 기술력과 관련 인프라 설비, 그리고 예산이 필요할 텐데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순간, 공업 분야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와 같은 첨단 산업으로 목표를 변경한 기업. 그리고 국내 유일의 불화수소 제조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그 힘을 발판 삼아 첨단 소재 시장으로 도약할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이들. 이는 수요 기업과 국가의 관심이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잠재력을 최고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과 맞닿았으며 순풍에 돛을 달았습니다. 저희가 목표로 했던 산업군과 그리고 반도체 산업군과는 다른 분야였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공업용이고 이거는 전자급용인데 저희는 공업용 쪽으로 포커스를 하다가 이 전자급으로 돌린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소부장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사업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 사업 기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줬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이 반도체 규제가 오면서 생긴 것들은 일본만 갖고 있었던 특수한 이 고농축, 고정제 기술이었는데 그 기술을 우리가 불소를 갖고 있는 후성으로서 서포트하고 그 따라잡기 위해서 연구 개발하고 실제 상품화를 하게 된 것이 이제 현재 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1년간의 행보. 정부와 수요 기업들은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6대 분야, 100대 품목의 공급 안정과 핵심 소재 국산화에 주력했고 이에 따른 분명한 성과가 있었죠. 핵심 3대 품목의 경우 불화수소는 액체형 생산에 돌입했고 가스형은 5-9급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극자외선형 포톨리지스트는 미국 기업과의 국내 생산 시설 유치가 확정됐으며 브라폴리미드는 이미 일부 생산을 시작하였고 스마트폰용은 UTG라는 대체 신소재를 발굴하였습니다. 2020년 7월 9일 정부는 소부장 2.0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공급망 정책 대상을 대일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차원의 338개 품목으로 확장하고 2022년까지 차세대 전략 기술에 7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대응형 중장기 전략. 그 선두에 서 있는 건 핵심 전략 기술에 특화한 으뜸 기업, 강소 기업, 그리고 스타트업을 포함한 140여 개의 소부장 기업들입니다. 기계음 가득한 공간. 정체 모를 크고 작은 기기들 사이로 방진복을 입은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이곳은 OLED 증착 장비 기업의 작업 현장입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의 첨단 기술력이 집약된 OLED. 국내 수요 기업들이 스마트폰 OLED 시장과 대형 OLED 패널 시장에서 각각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지금 우리 장비 기업의 기술력 또한 재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이곳의 경쟁력은 바로 커다란 챔버 안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OLED는 스스로 자발광을 하고 있는 화소가 빨강, 파랑 그리고 녹색의 화소가 구비되는 그런 공정입니다. 실제로 그 화소를 제작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진공 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스크와 기판 간에 서로 정렬이 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얼라이너 기술이 필수라고 할 수 있고요. 점점 사이즈가 커지면서 대형으로 갈수록 그 얼라이너 기술은 더욱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국산 기술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시급성을 느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선도하면서 초스피드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됐죠. 진공의 환경을 만드는 챔버에선 기판 위에 OLED 증착 공정이 이루어집니다. 유기방막에 전기를 주었을 때 전공과 전자의 결합에 의해 발광하는 소장. OLED는 이 챔버 내에서 겹겹이 소재를 쌓아올린 구조로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증착 공정은 고진공 상태에서 수분에 취약한 유기방막을 다뤄야 하는 초정밀 공정이기 때문에 증착 장비의 성능이 OLED 생산 수율을 좌우합니다. 특히 방막 형성과 함께 OLED의 마이크로 단위 패턴을 형성하기 위해선 마스크와 기판을 정렬하는 정렬기, 즉 얼라이너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30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통해 OLED 디스플레이의 핵심인 픽셀 증착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이들은 6세대 하프컷 클러스터 타입 증착 장비를 개발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6세대 챔버는 아무래도 기판 사이즈가 그 전에 세대보다는 훨씬 크기 때문에 일단 기판은 기본적으로 중력의 작용을 하게 되면 처짐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크면 클수록 처짐량이 많아지고 기판뿐만 아니라 사용되는 마스크도 역시 중력에 의해서 처짐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두 번째는 마스크와 기판 간의 정렬의 문제입니다. 정렬이라는 것 자체가 고정밀도가 필요한 또 초고속 스피드로 정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 세대의 소규모 얼라이너하고는 차원이 다른 개발이 됐죠. (6세대) OLED 증착 장비란 이전 세대와 비교해 크기가 월등히 큰 대형 패널용 장비를 말합니다. 패널 크기의 차이는 곧 장비의 규모와 연결되는데 현재까지 6세대 증착 장비를 만들 수 있는 선두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입니다. 다만 글로벌 시장에서 먼저 양산기를 선점한 일본이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인데요. LCD에서 OLED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증착 장비의 시장 점유율을 바꿀 수 있는 건 8세대의 선점입니다. 그만큼 차세대 증착 장비의 연구 개발이 필수적인 기업의 위기 상황에서 때마침 정부의 소부장 경쟁력 강화 계획이 들려온 겁니다. 독자적인 기술력을 지니고 있었기에 기업은 도약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죠. 독자 개발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중소 중견기업이 감당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소부장 제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금전적 지원을 많이 받게 돼서 원활하게 현재로서는 첨단 기술 개발에 저희들이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원천 기술 개발과 특허화, 특허는 주 무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특허의 출원과 등록을 보다 강화를 할 수 있었고요. 연구개발 인력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도 첨단 기술을 개발하면서 연구개발 인력이 숫자와 퀄리티, 즉 능력이 배양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진전이 있었습니다. 국내 소부장 기업에게 필요한 건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R&D 구축 환경과 수요 기업과의 연계입니다. 어떤 기술을 새롭게 개발한다는 건 시간과 전문 인력, 그리고 비용이 소요되는 일이지만 R&D는 무엇보다 필수적인 일이죠. 수요 기업과의 연계성을 갖는다는 것 또한 소부장 기업들에겐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극복하기 쉽지 않은 시장의 한계. 소부장 기업들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이란
오랫동안 이어온 관행을 깰 수 있도록 새로운 환경을 조성한 것이라고 위원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소재 부품 장비도 많이 발전했다라는 인식하에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주고, 내가 조금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 많은 부분의 역량이 증진이 됐기 때문에 한 번쯤 써보고 또 한 번 개선을 해주는, 함께 개선해주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따라서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긴 한데요.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이 아마도 앞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트렌드에서 많은 지원들을 해주시고, 또 대기업에 있어서도 어떤 그런 계몽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다면 함께 상생해서 성장하는데 큰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한 대학교를 찾았습니다. 이곳엔 아주 특별한 연구소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부품과 장비의 성능을 검증하고 또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바로 반도체 장비용 테스트베드가 구축돼 있죠. 대학교 내에서 이러한 규모의 테스트베드가 운영된다는 건 보기 드문 일입니다. 하지만 소부장 기업들, 특히 장비를 개발하는 기업들에게 이곳은 아주 잘 알려진 장소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반도체용 장비 기업들의 생태계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는 반도체 장비용 부품들이 사실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외국에 있는 그 핵심 부품들을 채용해서 장비 국산화를 성공을 했고요. 그 이면에는 반도체 핵심 장비 부품들에 대한 아직도 해외 의존도가 높다라는 그런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제조 기술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 제조 기술도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한 상황에 있으니 반도체 장비 안에 들어가 있는 핵심 부품들의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의 핵심으로 초미세 공정이 집적되어 완성되는 반도체.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선 특수한 환경과 정밀 기술들이 동원되어야 하는데, 수율을 결정하는 건 고순도의 소재뿐만 아니라 모든 공정을 구성하는 장비의 성능입니다. 사람이 아닌 완벽하게 설정된 값으로 움직이는 기기들로 구성된 반도체의 제조 라인. 장비의 성능과 품질은 곧 반도체의 완성도와 불량품의 개수를 좌우합니다. 현재 실제 공정에 사용하는 장비와 장비를 이루는 구성 부품들은 해외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세계 반도체 장비 공급 기업은 상위 5개 기업이 세계 시장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 30위권 내에서 국내 반도체 장비 기업은 단 4곳뿐인데요. 그만큼 반도체 장비 기술은 해외 기업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장비용 부품과 소재 개발에도 한계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반도체의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가 일반적으로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하는 장비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소부장 업체가 이런 것들을 보유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보유해서 평가해 줄 수 있는 곳도 없기 때문에 전략적인 그런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면은 정말 그 소부장 업체들이 마음 놓고 자기 아이디어를 갖고 개발한 것들을 실제로 평가받고, 그 평가받은 신뢰도를 갖고 실제로 장비에 장착하거나 아니면 소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주도로 반도체 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일고 있지만, 문제는 새로운 장비를 개발해도 그 성능을 검증하지 못한다면 수요 기업이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장비용 테스트베드를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실공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수에 따라 대안점을 파악해야 하는데, 중소 중견기업들에 있어 이 단계를 넘어가기란 좀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희 그 연구소에서는 개발된 부품을 가지고 바꾸어서 장착을 하면서 실제 공정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 점이 차별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비의 성능을 검증하는 테스트베드. 소부장 기업들에게 이러한 시설을 사용할 기회가 없다면 개발한 부품과 장비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대학에 구축한 반도체 장비용 테스트베드가 업계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이유기도 하죠. 아주 작은 부품 하나라도 신뢰도를 얻기 위해 혹은 성능을 보완하기 위해 반도체 장비, 부품 분야의 기업들은 수시로 이곳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장비에 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데이터 분석으로 공정 상태를 진단하는 데 있어 학교라는 공간은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며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장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부장 기업들에게 있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국내 소부장 기업이 이제 제품을 개발을 하면 이 테스트베드를 잘 활용을 해서 이제 좋은 성능을 검증을 받아야 저희가 이제 국내 반도체 현장에 확대 보급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저희가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들이 이러한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특히 학교에 구축된 여러 설비라든가 학교의 연구 인프라를 잘 활용을 하고 3학년 지원을 잘 받으면 저희가 이런 제품들이 또 기술 고도화라든가 기술 자립 측면에서 아주 신속한 성과를 빨리 낼 수 있으리라고 하는 큰 기대감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여 37개 공공연구원에 2만 개 이상의 장비를 활용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첨단 장비를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소부장 기업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2020년 4월 1일부로 시행된 소부장 특별법. 소부장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바로 이 특별법에 담겨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지원 분야는 소부장의 기술 개발, 인력 양성, 신뢰성 및 성능 평가 지원 등입니다. 이 특별법은 수요 창출을 위한 전 주기의 지원 체계를 확립하는 데 의미가 있죠. 이를 위해 2020년 1월 2조 1천억 원 규모의 소부장 특별 회계를 신설했는데요. 지속적인 정책 시행을 위한 강력한 추진 체계. 핵심은 수요 공급 기업 간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금융, 입지, 규제 특례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협력 모델 대상을 국내에서 글로벌 수요 기업까지 확장하며 소부장 선순환 생태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내 1등 기업을 세계 1등 기업으로 키우기 위해 으뜸 기업 100개를 선정하고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소재 부품 장비의 국가적인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를 만들었고요. 소재 부품 특별법에 의해서 R&D 예산 및 규제 완화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소부장 특별법이 1년, 2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진정하게 이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 해외 의존성, 특히 기술의 난이도가 높은 제품에 대해 해외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만들어진 소재 부품 특별법이 지속적으로 R&D 예산 및 정부의 정책이 시행이 되어야 한다. 충북 충주에 위치한 한 공장. 이곳은 2차 전지 소재 기업의 생산 현장입니다. 빼곡히 연결된 파이프들과
각종 챔버들 속에서 소재의 합성, 분리, 정제 과정 등이 이루어지는데요. 공정의 소재는 바로 2차 전지 전해기입니다. 특히 이 기업은 배터리의 성능과 안전성을 좌우하는 전해질 첨가제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일반적으로 2차 전지는 크게 4가지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뭐 양극조, 음극, 그리고 그것을 분리하는 분리막,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생산하고 있는 전해액, 그리고 전해액에서 다시 나누면 전해질 플러스 첨가제 리튬염.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 3가지를 저희가 정제를 하고 합성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2차 전지는 워낙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에서 더 이제 많이 사용할 수도 있겠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사람 인체에 혈액과 같은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R&D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이곳에선 전해질 첨가제 개발이 한창인데요. 전해질 첨가제란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해액에 들어가는 물질로 배터리의 수명 향상과 충방전 효율 개선, 저온 방전 억제 등 배터리의 성능 개선에 영향을 줍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바로 전해질 첨가제의 역할인데요. 수명과 안전성 확보가 관건인 리튬이온 배터리. 전해질 첨가제의 국산화는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 국내 시장에 커다란 주목을 받았습니다. (2차) 전지 최종 배터리 셀은 국내에 이제 3사가 워낙 이제 잘해왔던 잘하고 있지만, 그 핵심 소재들은 다른 반도체 이제 소재와 마찬가지로 국산화가 거의 전무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때는 거의 이제 국내 업체들이 전해질 합성에 대해서 접근하지를 못했고,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가 부품을 사다가 이제 조립만 했던 것처럼 마치 2차 전지 전해질도 해외에서 이제 크루드 제품을 사서 그걸 정제하는 그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거의 해외에 의존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화학 소재의 합성 레시피를 개발한다는 건 긴 시간과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마법의 가루로 불리는 전해질 첨가제. 원료 합성부터 포장까지 전 제조 공정에 있어 관건은 수분 제거입니다. 다루기 어려운 원료들을 사용하며 방심하는 순간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이들은 안전에 항상 유의하는데요. 이렇듯 리튬이온 배터리의 성능과 효율을 높이는 소재를 개발하고 또 생산하는 일은 수없는 시행착오를 통해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0년간 이어온 연구의 결실은 첨단 산업 소재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소부장 추진 정책과 만나 기업의 경쟁력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이 이제 수출 규제하면서 정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이 있었는데요. 과제가 좀 그 전에는 좀 이렇게 한정된 어떤 그 아이템들만 있었는데, 지금은 좀 폭이 좀 넓어졌고요. 그리고 또 다양화되기도 했지만 속도도 좀 빨라진 게 있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10건을 했다는 그 추론을 했다는 것도, 기존에는 1년에 한 2건, 3건 정도 했었는데, 그러면은 그 이상, 배 이상 우리가 추론 건수도 늘었고요. 어떤 이제 속도도 좀 빨라졌고 좀 다양화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수많은 소부장 기업 중에 규모와 인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있다면 이제 막 시장에 진출한 스타트업도 있습니다. 첨단 산업 분야의 구성원으로서 스타트업의 경쟁력 또한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작진이 찾아온 이곳은 플라즈마 코팅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플라즈마 코팅 기술은 일본이나 유럽의 해외 기술 종속화가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출 규제
대한 사건이 동시 시기에 맞춰져서 적극적인 정부 지원 아래 대상 기술의 검증을 완료하고 사업성 검증까지 해서 저희가 이런 플라즈마 코팅 기술에 대한 원천 기술 확보 및 업그레이드된 성능 기술에 대한 기술 자립화를 해서 저희가 정부 또는 민간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플라즈마 코팅 기술은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정밀 공정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들의 표면 처리가 요구되기 때문인데요. 새로운 플라즈마 코팅 기술을 개발했다는 것, 이에 관련한 장비 제작 기술과 소재 기술, 그리고 공정 기술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해외 기업들이 고온에서 코팅 소재를 합성하는 습식 공법을 적용했다면 이 기업은 상온에서도 가능한 건식 플라즈마 코팅 처리법을 개발했죠. 습식 코팅 기술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습식 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용액 환경 하나에서에 대한 전기 분해 방식을 통해서 피코팅제 도금을 하는 증착 방식인데요. 이는 폐수, 폐기물, 악취들을 발생하고 작업자 환경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지금 산업 방향으로는 ESG 산업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Environment, Social, Government에서 정책에 대한 대기업에 대한 이런 친환경 기술 정책이 많이 수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폐수, 폐기물이었고 낮은 두께에서도 고밀도 방막 구현이 가능한 이런 친환경 하이브리드 플라즈마 코팅 기술을 대체해서 저희가 이제 미래 산업 시장에 대한 사회적 기업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폐수와 폐기물 발생이 없는 친환경 코팅 기술. 특징은 고진공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며 나노미터 두께에도 높은 내구성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고체, 액체, 기체 상태, 코팅 원료에 따른 제한이 없는데요. 하이브리드 형태이기 때문에 각종 산업 분야의 다양한 소재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로 코팅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작지만 커다란 기업. 해외 시장을 뛰어넘을 소부장의 힘은 가까운 미래 곧 두각을 나타낼 겁니다. 해외 플라즈마 코팅 기술 같은 경우는 아까 고온에서 합성하는 플라즈마 이온 증착 기술입니다. 이노션테크는 이런 소부장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서 그 기존 해외 기술 대비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상온에서 합성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완료하였고 그에 따른 부품에 대한 원천 기술, 거기에 대한 응용 상용화 기술까지 확보를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기존의 원천 기술 확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서 저희가 다양한 산업 분야의 확대 적용 및 신산업 창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부는 국내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밸류 체인의 다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수한 제조, 공정 기술을 갖추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기반 기술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향후 10년 안에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갖추기 위해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 바로 K 반도체 벨트 구축입니다. 세계 최대, 최첨단 공급망 구축 전략 맵을 살펴보면 서쪽으로는 판교를 시작으로 기흥, 화성, 평택, 천안, 온양까지, 동쪽으로는 이천에서 괴산, 청주, 그리고 용인까지 연결되는데 이렇게 반도체 공급망 거점 지역을 하나로 연결하면 K자 모양의 벨트가 형성됩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해 지역별로 제조, 소부장, 첨단 장비, 패키징, 팹리스 관련 기업들이 새로 들어설 예정이며 이미 있는 곳은 투자를 늘릴 계획입니다. 특히 판교 인근에는 한국형 팹리스 밸리가 새로 조성되는데요. 2030년까지 민간 투자 510조 원 이상을 확보하는 대규모 사업. 반도체 산업과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구체화된 겁니다. 현재까지의 성과는 완성된 성과라기보다 중간 성과이자
우리 산업이 보다 큰 도약을 위한 성장 역량을 확충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부장 산업 특성상 경쟁력 확보에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좀 더 긴 호흡으로 정책 지원이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부장 성과가 산업 생태계에 확실하게 안착할 때까지 소부장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5년 후, 10년 후에 우리 소부장이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 거냐는 큰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관련 기관들이 다 들어와서 좀 효과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R&D 과제를 기획하는 부분, 평가하는 부분, 또 그분들이 R&D를 하는 쪽에 있어서 일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부분, R&D가 끝나고 개발이 되었더라도 그게 또 사업화하는 쪽에 있는 여러 가지 에러를 같이 함께 좀 해결해 주는 부분, 이런 쪽에서 소부장의 생태계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면 뭐 저는 성과는 덜못이 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국가는 기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고 전문 인력이 생성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부장 기업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너무도 당연하게 말하지만 좀처럼 하기 어려운 그 일은 바로 기술 확보입니다. 소부장 업체들이 우수한 기술을 빠른 시간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출연연구소와 같이 공동연구를 통해서 빠른 시간에 기술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소부장 업체들의 그 인내 그리고 도전하고자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 5년, 8년씩 이렇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이 그러한 의지나 인내력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국가의 위기를 발판 삼아 도약하는 기업들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소부장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지만 저마다 서로 다른 힘을 지닌 기업들. 우리의 미래가 그들에게 달려있다고 말하는 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스마트한 세상을 누릴 수 있는 것, 첨단 기술을 구성하는 소재, 부품, 장비에 보이지 않는 역할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세계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저력이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금은 우리의 소부장에게 상생의 힘을 실어줄 때입니다.